공부, 지식이 쑥쑥 부자의 서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논어 리인 편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어진 사람은 공고함도 즐거움도 편히 여긴다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고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없다.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 자왈 불인자는 불과 이구 처약이며 불과 이장 철학이니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리인이니라. 첫 구절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를 살펴보자. 여기서 공궁함으로 해석된 약은 몹시 고달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생의 막장에 들어선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위험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 특히 어질지 못한 소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군자는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하게 행동하며 요행을 바란다라는 공자의 또 다른 말은 이 첫 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음에 이어지는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없다라는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어 제4편 니은의 첫 문장에서 살펴본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요인을 다 환경 탓으로만 할 수는 없다. 이는 남 탓만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어질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지낸다 해도 어짐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좋은 환경을 스스로 벗어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공자는 왜 어질지 못한 사람이 고달픈 환경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소인은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소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의 기준도 외부의 사물이나 타인의 평가에 있다. 자기 내면의 어진 본성을 찾지 못하는 소인은 항상 외부에 휘둘리게 된다. 외부 사물에 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소인은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점점 그 환경에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갈수록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행복 강의 해피어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탈 벤샤하르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가 지나치게 많은 돈으로 인해 삶의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쉽지 않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첫 문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없다는 어진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있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다가 된다. 어진 사람이 공궁함과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어진 사람에게 공궁함과 즐거움은 단순히 외부 환경일 뿐이다. 어진 사람의 평온한 내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천명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물로 더러운 골목에 살면 사람들은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그 즐거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은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누추한 환경에서 살며 굶주림에 시달릴지라도 아내는 매일 즐겁게 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했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과거 공자와 아내의 즐거움을 연구했다. 공자와 아내가 힘든 환경에서도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부유했던 자공이 거만하지 않고 예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극심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이 아주 궁핍해지거나 부유해져도 내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1년 중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직장인들은 항상 휴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도 않고 현지 분위기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어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외부 사물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자.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 어짐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짐을 통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가 살 곳인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어진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으로 이로움을 행한다라고 해석해 보자. 어짐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해내고 어짐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음 해석으로는 이로움으로 어짐을 양성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유한 생활에서 즐거움에 오래 처하려면 어짐으로 자신의 품행을 수련해야 한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문장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활용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어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공자는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어진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삶의 목표가 외부 환경의 변화와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삶이 즐거울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아직 어진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마음 채우기. 우리는 공자의 말을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공공한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굴곡이 심한 인생의 모습을 바다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 날씨는 예견하기 힘들다. 바다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우리의 삶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진 마음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